임금과 궁녀의 용변 처리법, 경복궁 수세식 화장실 사용자는 다음은 세종대왕신문 2021년 7월 8일에 실린 이남옥님의 글입니다. 궁궐에 임금의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원래에는 왕을 위한 측관이 없었습니다. 왕은 이동식 변기인 매화틀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했습니다. 매화틀은 수행 궁녀들이 휴대하고 다녔지요. 궁궐에 왕을 위한 화장실은 없었으나 상주하는 관료와 군인, 궁녀를 위한 측관이 있었습니다. 궁궐의 하급관리나 궁녀들이 사용한 측관이 경복궁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측관의 유구는 현대의 정화조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경복궁 동궁의 남쪽 지역에서 화장실 시설을 발굴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궁궐 내부에서 화장실 유구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경복궁 화장실의 존재는 경복궁 배치도, 북궐도형, 궁궐지 등에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경복궁의 화장실은 최대 75.5칸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궁궐의 상주 인원이 많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경회로 남쪽의 권례각사와 동궁 권역을 비롯하여 현재의 국립민속박물관 부지 등에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화장실은 동궁 권역 중에서도 남쪽 지역에 위치합니다. 동궁과 관련된 하급관리와 궁녀, 궁궐을 지키는 군인들이 주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궁 권역의 건물들은 1868년에 완공되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조선물산공진회장이 들어서면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발굴된 유구가 화장실이라는 것은 경복궁 배치도와 궁궐지의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발굴 유구의 토양에서 많은 양의 기생충 알과 씨앗이 검출되었습니다. 경복궁 연권일기의 기록과 가속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절대연대 분석, 발굴한 토양층의 선후 관계 등으로 볼 때 이 화장실은 1868년 경복궁이 중건될 때 만들어져서 20여 년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발굴된 화장실의 구조는 길이 10.4, 너비 1.4, 깊이 1.8의 좁고 긴 네모골 석조로 된 구덩이 형태입니다. 바닥부터 벽면까지 모두 돌로 되어 있어 분뇨가 구덩이 밖으로 스며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정화시설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 1개와 물이 나가는 출수구 2개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입수구의 높이가 출수구보다 낮게 위치합니다. 유입된 물은 화장실에 있는 분변과 섞이면서 분변의 발효를 빠르게 하고 부피가 줄여 바닥에 가라앉히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분변에 섞여있는 오수는 변에서 분리되어 정화수와 함께 출수구를 통해 궁궐 밖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효된 분뇨는 악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독소가 빠져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현대식 정화조 구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자료에 따르면 화장실의 규모는 4~5칸인데 한 번에 최대 10명이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1일 분뇨량 대비 정화시설의 전체 용적량으로 보면 하루 150여 명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물의 유입과 배수 시설이 없는 화장실에 비하여 약 5배 정도 많은 것입니다. 관계 전문가 이장훈 한국생활악취연구소 소장에 의하면 150여 년 전에 정화시설을 갖춘 경복궁의 대형 화장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고대 유적에서 정화시설은 우리나라 백제 때의 왕궁, 시설인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변이 잘 발효될 수 있도록 물을 흘려보내 오염물을 정화시킨 다음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는 이전보다 월등히 발달된 기술입니다. 이 같은 분뇨 정화시설은 우리나라에만 있으며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분뇨를 포함한 모든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 19세기 말에 들어서야 정착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집마다 분뇨를 저장하는 대형 나무통이 있었다고만 전해질 뿐 처리 방식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금과 궁녀의 용변 처리법, 경복궁 수세식 화장실 사용자는 세종대왕신문 이남옥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